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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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에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에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이 왔습니다. 세종시에 이렇게 벚꽃잎이 만개를 하고 있네요. 개나리도 보이고 봄이 왔어요. 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심의 황봉근입니다. 46편 인격자와 자유인 시작하겠습니다. 선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지요. 열반을 앞두고 그 등은봉이란 선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앉아 죽은 사람을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앉아서 죽는 분들은 흔하죠.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서서 죽는 사람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랬어요. 또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서서 죽은 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답하기를 그런 일은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은봉은 물구나무를 손 채로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다비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밀어도 그 시신이 끄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스님을 태워야 되잖아요. 뭐 사리를 찾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난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비군이었던 그의 누이 동생이 달려와서 물구나무를 서서 죽은 등은봉 오빠죠.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르기를 오라버니는 살아서도 법을 안 따르더니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속이는구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라고 꾸지람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한 소리를 듣고서 시신은 툭 쓰러졌고 비로소 다비식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무슨 도를 통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이하고 특출나고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은 도가 아니죠. 그것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숨을 참고 10분 이상을 지났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이 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앉아서 죽어야 되고 서서 죽어야 되고 그런 걸로 그 기이함으로 그게 도라면은 그것이 과연 몇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도라는 것은 평상의 마음이다. 가장 평범한 것이 도라는 거죠. 누이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즐기는 오라버니를 나무랬던 거죠. 누이의 말이 이 이야기 속에서만 머문다면 화두로서의 가치가 없다. 누이가 오라버니 귓가에 한 말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릴 때에 비로소 내게 유익한 화두가 된다. 그래서 이 누이의 말을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오라버니 원참 성품도 별나오. 그렇게 씩씩하게 서서 죽는 것도 멋지지만 병들어 누워 죽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니면 뭐란 말이요. 죽으면서까지 기이한 행위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니 장난이 좀 지나치지 않소?
네, 아주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는지 그냥 그 오빠가 툭 쓰러져가지고 이제 태울 수 있었어요. 네. 인격자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인격자는 평범함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 물구나무를 서서 기이하게 죽을 필요가 없다.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죽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죽는 법력은 대단하지만 그것은 삶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은봉의 누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오라버니가 초능력자가 아닌 인격자이길 원했던 거지요. 생활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인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개발하고 있는 어느 교사 한 분이 자기 성찰의 체험담을 적어 보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살펴보니 어김없이 칠정의 마음이 증폭된 것이더군요. 본성으로 다스리니 즉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너무 훌륭해서 제가 이 책에 실게 되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존중과 포용의 마음이죠. 상황. 자습 시간에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떠들어 소란을 피우네요. 칠정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뒷목이 경직되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녀석들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혼내지? 라는 생각과 함께 화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본성의 마음에선 또 다르게 작동하고 있죠. 아이들을 잡는 게 내 역할이 아니지. 아이들은 자습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 자습할 때는 남해가 피해가 되니 잡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뿐,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내니 화가 가랐네요. 아이들에게 자습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니 즉시 조용해지더군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살펴서 본성의 중심을 둔다면은 내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거죠. 반성과 경계 부분입니다. 상황, 동료 교사가 맡은 학급의 아이들이 계속 사고를 쳐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훈계하는데 오히려 아이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칠정의 마음이에요.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대하니 아이들이 막 나가지. 그 선생님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이 갑자기 올라와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본성의 마음. 다른 선생님의 교육관을 무시하는 내 교만이 또 올라오는구나.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평가하려는 생각을 항상 경계하자. 이런 마음을 내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자, 3번. 양보와 겸손 부분입니다. 상황.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어요. 꿈은 내 생각을 반영한다는데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 무서운 느낌 때문에 기분이 찜찜해요. 7정.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왜 이리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본성. 신성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지. 난 아직도 배워야 할 것,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더 열심히 정진하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내니 이내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만족과 감사의 부분입니다. 상황. 며칠째 감기 몸살과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7정. 내 몸은 왜 이리 부실할까? 조금만 무리를 하면은 바로 반응하니 참 속상해. 혹시 당뇨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져요. 본성. 가정과 학교 일을 병행하는 데다 강박심리가 심해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하는 성격이잖아. 1년에 한두 번 정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둘 다 해낼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런 마음을 내니 다시 평온해져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칠정의 마음을 두게 되면 자꾸 괴로워지고 고통만 가중됩니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으로 다시 성찰하고 가지고 있는 거,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챙기면은 마음이 즉시 평화로워지겠죠. 아주 멋진 체험담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칠정의 마음은 늘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본성이로 잡으니 문제가 되지 않고 평화로워졌어요. 인의 예지시는 제 삶에서 가장 유용한 덕목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면 내가 어떻게 욕구 불만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는지 알 수 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면서
응징하려 드는 내 생각을 바라보자. 내 마음을 샅샅이 살핀다면 나는 더 이상 강박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의존해 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만을 탓하게 되겠죠. 심하면 다음처럼 망언까지 해냅니다. 내가 오죽 화났으면 너를 때리기까지 하겠냐? 제발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면서 화를 내는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거의 짐승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짝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 좀 해봐야 할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다. 그러기에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늘 자기 성찰에 충실했던 율곡 선생은 경명요결 입지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롭거나 어리석음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찌하여 성현이 되셨으며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었는가. 진실로 뜻을 세우지 않았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행실이 돈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뜻을 세우고 아는 것을 밝히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것은 모두 내게 달려있다. 어찌 다른 이에게서 구하겠는가. 야, 우리 그 율곡 선생님께서 너무나 명쾌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도 이 도시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뜻을 세우고 아는 것을 밝히고 행실을 돈독히 하고 바짝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는 타인을 위해 남이 보든 말든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군자여 인격자다. 그런 군자와 인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인격자는 기적을 좇거나 기이한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이 이미 기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평범한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홀로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주변과 상관없이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하게 행동한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성찰하는 모습을 대학에서는 신독이라고 하였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는 선에 어긋나는 언행을 삼간다는 뜻으로 군자가 지내야 할 필수 덕목이었죠.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요. 이치를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로우니 비록 사람 사는 세상에 거하나 도리어 인간 세계를 벗어난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심지어 폐업 게임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고요. 달동네도 있었고 해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달동네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공정함도 없고 평등함도 없고요. 네,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 너무 제가 훌륭하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을 두고 재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천 한방재난치유센터에서 큰 뜻을 품고 멋지게 달려가려고 모든 준비를 갖췄는데요.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시장님이 예전 시장님이 저하고 추진했던 그런 아름다운 한방 힐링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FA가 되었습니다. 프리 에이전트예요. 네,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어요. 저는 전 시장님에게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전 시장님이 참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격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내가 옳겠죠. 그러나 이 또한 생활의 흐름이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네도 괜찮다. 내 뜻대로 되면 좋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경우의 수를 보면서 역시 심성개발이 중요하구나. 제가 심성개발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실정의 감정에 사무쳐서 엄청난 그 분노와 원망 속에서 보내고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성개발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것을 소개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정말 심성개발하면서 가장 큰
혜택,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기체부하고 고기근골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은 더 큰 뜻을 품게 해서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더 넓고 더 쾌적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창조적이고 더 마음 세탁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가 안 되면은 두 개가 열립니다. 막히게 되면은 더 큰 통로가 있습니다. 인생은 투웨이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그런 힐링의 세계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고 내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인격자다. 그는 마음을 비워 칠정의 날을 내세우지 않기에 번잡한 일이 없다. 불필요한 욕심을 끊기에 남의 오해를 살 일도 없으며 또 남이 오해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의 의지는 산처럼 굳세고 그의 행동은 물처럼 유연하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한 신선처럼 살아간다. 먼저 인격을 갖춰야 자유로울 수 있다. 인격이 없다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법.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인격자의 길을 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인격자라는 것은 존중하는 거죠. 내 뜻과 달라도 내 뜻으로 헤아릴 때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또 옳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퇴계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항상 의론이 무궁한데 어찌 나 혼자만 옳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천시와 정말 크게 손잡고 가려고 했지만은 그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저는 더 자유로워졌고 그 책임감이 주는 그 막중한 부담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로우려면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죠. 인격자는 항상 나의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하늘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늘이 인도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훨씬 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이상을 2배 아니 10배 100배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렘을 가득 품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는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열심히 써서 진도가 제법 나갔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멋진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늘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세탁소 책은 49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46편이니까 47, 8, 9 3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록 부분을 한 2-3편 정도 더 정리한다면 앞으로 마음세탁소 책은 5번에서 6번 안에 종결이 됩니다. 다시 3일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7편 내 인생 살기라는 파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